평생 땀 흘려 모은 돈, 과연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생활비 걱정이 시작된 지금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할 때 이 돈이 얼마나 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10억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계산해 보고 싶으시죠? 경제 상황은 불안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안정을 위해 과연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10억으로 매월 300만 원씩 쓰며 살 수 있을까? 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자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평생의 노력을 모은 결과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고 싶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돈이 몇 년을 버텨줄지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물가 상승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자산을 지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은퇴 생활비 돈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할 계획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 취미생활, 모임 비용 등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계획과 달리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예상보다 빨리 돈이 소진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지출을 줄이려 애썼지만 이미 늘어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은퇴 생활 초기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라는 복병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10억이라는 자산에 안도하며 은퇴를 맞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문제없이 생활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병 하나 없이 지내왔기에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의료비가 발생했고 입원과 수술비 등으로 단기간에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보장되기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탓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자 계획한 지출은 유지될 수 없었고 결국 자산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생활에서는 불확실한 의료비에 대비한 추가 자산 계획이 필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산을 관리할 때 의료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박 씨가 의료비로 쓸 자금을 별도로 떼어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3. 물가 상승과 자산 감소의 현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면 내 계획도 달라진다. 세 번째 사례는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던 60대 정 씨입니다. 정 씨는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식비, 공과금, 기타 생활비가 매년 상승하며 자산 감소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절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 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정 씨는 은퇴 자산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물가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히 투자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자산의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억이라는 자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생활을 계획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지출 계획과 생활 수준 유지. 은퇴 초기에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는 마음이 들지만 지출 습관을 초반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대비.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자산 일부를 물가 상승에 대비해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득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쓰며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금방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며 생활하려면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10억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전략. 은퇴 후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살아가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처럼 현실은 계획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계획한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자산 관리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 수준의 관리. 절제된 소비가 주는 장기적인 안정. 은퇴 초기에 흔히들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비 패턴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니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에 자연스럽게 돈을 쓰고 싶어지죠. 하지만 은퇴 초반에 생활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는 안도감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소비가 늘어나면 어느새 매달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매달 100만 원이 추가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지출은 예상보다 빨리 자산을 소진시키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여행도 좋지만 자산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절제된 소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끼고 다음에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대비와 보험 활용.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두 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는 은퇴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초기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며 큰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부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큰 병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의료비를 보험으로 충당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노후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만약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 물가 상승 대비 투자. 자산 가치를 지키며
늘려가는 방법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비로도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생활비의 전반적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채권이나 배당을 주는 주식 등의 자산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도 자산의 가치를 일정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에 맡기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가치 위험을 분산하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켜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의 지출 계획은 일단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즉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물가 상승, 초기의 과소비 등이 자산을 빠르게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계획적인 생활과 절제된 소비,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에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배당금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6천만 원을 모아 배당을 받으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이제야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맞이한 내 삶은 예상과 전혀 다른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적당히 준비했다고 믿었던 은퇴가 나를 더 큰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몰아넣었고 그 동안의 꿈과 기대는 차츰 무너져 갔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경험한 은퇴 후의 고통과 함께 더 나은 은퇴 준비를 위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당금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 6천만 원으로 은퇴 후 이 끔찍한 현실을 맞았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만 있으면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퇴 준비 끝? 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고 그로 인해 내가 경험한 후회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배당금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 6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각보다 작은 수익.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만으로 평생을 살아도 걱정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 6천만 원을 모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로부터 얻는 배당금은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주식의 배당률이 3%라면 한 해 배당금은 약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조금 넘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나는 내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졌고 그동안 안정적일 거라 믿었던 배당금이 실제로는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 주식시장의 변동성, 배당금에 의존하는 위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배당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올지 혹은 얼마나 변동성이 심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과소평가한 결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투자한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받던 배당금은 줄어들었고 내 생활비는 급격히 부족해졌습니다. 배당금을 받은 날의 기쁨도 잠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배당금에 의존하는 삶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내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서야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예상 외의 지출들 계획은 깨지고 현실은 다가왔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지출이 갑자기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역시 은퇴 후 몇 가지 큰 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병원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외에도 급하게 추가로 필요한 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6천만 원으로는 이 모든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배당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생활비 외에도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한 대비입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은퇴 준비의 핵심은 배당금이 아니라 다각화된 투자 전략.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배당금만을 의지한 은퇴 준비는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나는 보다 다각화된 투자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금을 포함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에 일부 자금을 분산 투자하고 은퇴 후에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도 다른 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도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내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있었지만 여러 해를 거쳐 점차 안정적이고 월세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급하게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5.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은퇴 후에도 여유를 가지는 법.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조금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형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불필요하게 큰 공간이 아니며 월세나 유지비가 적게 들게끔 설계된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를 만들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조절했으며 부가적인 비용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은퇴 후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배당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은퇴 후의 어려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당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주식의 변동성과 예기치 못한 지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각화된 투자 전략과 생활비 절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퇴 준비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단순한 배당금 의존보다는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퇴 준비, 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후회할까?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아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는 종종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준비의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첫 번째로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은 바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도 이 생각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배당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은퇴 자금을 모았고 그 덕에 몇 가지 배당주에 투자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배당금이 매달 일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당금은 그리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또 다른 종목에서는 배당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월세처럼 생각했던 배당금은 제대로 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했고 예상보다 적은 수익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합니다. 배당금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은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다각화된 투자 전략의 중요성.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각화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자산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자산군을 고르게 분산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가지 자산군의 변동성이 다른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식 외에도 채권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월세 수익을 올려주는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군을 고르게 분산시키면 어느 한 자산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1 어씨는 30대 후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씨는 주식에만 집중해 투자했으나 경제 불황과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씨는 주식 외에도 채권과 부동산에 분산 투자해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채권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해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은퇴 후 월세로 생활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월세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B씨는 현금성 자산의 일부 자산을 이동시키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생활비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다각화된 투자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 은퇴 준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생각하면서 생활비만 고려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한 지출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의료비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은퇴 자금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C씨는 은퇴 준비를 할 때 생활비와 여행 경비만을 고려하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병으로 큰 의료비가 들었고 그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C씨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결국 은퇴 생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C씨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삶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할 때에는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이나 예비 자금을 확보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4. 건강관리와 일상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자체로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여유가 생긴 만큼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을 찾는 것도 은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후회 없는 삶.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각화된 투자 전략,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 그리고 건강관리와 일상관리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젠 버리세요.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을 다각화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 뭐라도 해라. 는 아니고 일을 더 하던지 놀던지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산책하고 생각하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지금 3년째인데 엄청 행복합니다. 소비는 소득에 맞춰서 줄이면 됩니다. 퇴직하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여행도 실컷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늦잠도 자고. 퇴직을 앞두고 우리는 누구나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퇴직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 시간이 너무 많아. 무료함과의 싸움. 사례 1. 김 부장님의 무료한 일상.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던 김 부장님은 퇴직 후 이제 놀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습관처럼 회사 갈 준비를 하고 멍하니 TV만 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친구들도 다 일하고 있고 혼자 뭐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 만날 사람도 없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시간을 보내는 김 부장님,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경제적 어려움. 사례 2. 박 과장님의 뜻밖의 퇴직.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하게 됐어. 퇴직금도 생각보다 적고 박 과장님은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고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고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껴 쓰고 있지만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습니다. 퇴직 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박 과장님,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힘듭니다. 3. 건강이 최고야. 건강 문제. 사례 3위 대리님의 건강 적신호.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이 대리님은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회사 다닐 땐 몰랐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크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됩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대리님,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4.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퇴직 후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새로운 공부 등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찾아 도전해 보세요. 2.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3. 건강관리.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4.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세요. 퇴직 후의 삶,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적 준비와 건강 관리에 힘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퇴직 후 삶을 응원합니다. 퇴직 후 무료함, 김 부장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부장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30년 넘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쳇바퀴 돌듯 살아온 김 부장님. 퇴직 후 맞이한 자유는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막막한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의 틀이 사라지자 김 부장님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습관처럼 회사 갈 준비를 하다가 허탈한 웃음만 짓습니다. 친구들도 다 일하고 있고 혼자 뭐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아직 현역입니다. 함께 어울릴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뭘 하고 놀아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김 부장님.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혹시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퇴직 후 무료함, 그 흔하고도 위험한 함정. 김 부장님의 사례는 퇴직 후 흔히 겪는 무료함의 함정을 잘 보여줍니다. 1. 삶의 목표 상실. 30년 넘게 회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김 부장님에게 퇴직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2. 사회적 관계 단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됩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 만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무료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3. 자존감 하락. 퇴직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료함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악화, 무기력,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뇌활동 감소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이제 놀겠다는 말은 쉽지만 막상 퇴직 후 무료함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 부장님처럼 무료함에 빠진 퇴직자들에게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확장.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자기 개발. 퇴직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강 관리. 건강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5. 전문가의 도움. 혼자 힘으로 무료함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 퇴직자 프로그램, 취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무료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무료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퇴직 후 무료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무료함에 갇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 그리고 무료함에 지친 모든 퇴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명퇴, 희망퇴직, 갑작스런 퇴직, 막막한 인생 2막 - 박 과장님의 눈물겨운 현실. 박 과장님, 오늘 짐 정리하시고 퇴근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통보. 박 과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직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설마 자신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금도 생각보다 적고 이제 어떡하지? 박 과장님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고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껴 쓰고 있지만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아.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박 과장님,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1. 갑작스런 퇴직, 흔들리는 중년의 삶.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 갑작스러운 퇴직은 퇴직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특히 박 과장님처럼 퇴직 후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족한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에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욱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부담. 퇴직 후에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경제적 부담은 계속됩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학생이거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벼랑 끝에 몰린 퇴직자들, 사회적 안전망은 어디에? 박 과장님처럼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의 어려움. 나이가 많고 경력이 단절된 중년들은 재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족한 사회적 지원. 퇴직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 퇴직자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가족 부양 부담. 퇴직 후에도 가족 부양 부담은 계속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3. 기자의 시각, 냉정한 현실 속 따뜻한 희망.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취재하면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년들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냉정한 현실 직시. 퇴직 후 삶은 냉정합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따뜻한 희망 제시.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촉구.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퇴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무리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중년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재취업.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재취업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에 도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농.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건강 적신호. 빛바랜 황금빛 노후의 그림자. 이제 좀 쉬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고. 퇴직을 앞둔 이 대리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온 직장생활. 이제는 좀 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건 뜻밖의 건강 적신호였습니다.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이 대리님은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회사 다닐 땐 몰랐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크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됩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대리님.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 퇴직 후 건강 악화. 숨겨진 진실. 이 대리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많은 중장년층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만성질환의 악화. 직장 생활 중에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오히려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퇴직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및 불규칙한 생활.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운동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는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퇴직 후 건강관리 왜 중요할까? 퇴직 후 건강관리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비 부담. 건강 악화는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 건강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퇴직자의 건강 악화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간병 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탐사보도. 퇴직 후 건강관리, 사회적 책임은? 퇴직 후 건강관리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 전후 건강검진 지원, 건강관리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개인의 역할.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이 대리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세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 정보를 얻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퇴직 그 후. 인생 2막의 희비극,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제 놀겠다. 큰 소리치던 퇴직자들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의 무료한 일상, 박 과장님의 갑작스러운 퇴직, 이 대리님의 건강 적신호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퇴직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료함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며 갑작스러운 퇴직에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 나서며 건강관리에 힘쓰며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웃음과 눈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생 2막의 희비극.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퇴직 전, 철저한 준비.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 건강관리, 취미생활, 사회적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겨야 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퇴직 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여.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퇴직은 그 여정의 한 쉼표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퇴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 무너진 58세 회사원, 동남아 이민 후 10년은 젊어졌다. 1. 서론. 은퇴 후 3. 준비되지 않으면 절벽이 된다. 퇴직하면 푹 쉬고 싶다. 은퇴 후에는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꾸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회사를 나오면 하루아침에 일할 곳도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3040년간 매일 출근하며 지냈던 삶이 갑자기 멈추면 처음엔 좋다가도 어느새 공허함과 불안감이 밀려오기 마련이죠. 58세에 퇴직한 김성중 가명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중간관리자로 바쁘게 살았던 그는 퇴직 후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지만 곧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니 삶이 무기력해졌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동남아로 떠났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마치 다시 40대가 된 듯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가 어떻게 은퇴 후에 무너진 삶을 극복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3가지 비결. 은퇴 후 동남아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갑갑한 삶을 떠나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찾은 경우가 많죠. 김성준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젊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3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58세 퇴직 후 김 씨는 처음엔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할 일도 없고 돈 쓰는 일만 많아지니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졌죠. 그런데 우연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음식을 사 먹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집세와 생활비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고 스트레스가 없으니 사람들이 활력이 넘쳤죠. 그렇게 김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정리하고 동남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핵심 교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면 경제적 불안도 사라지고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이 한국에서는 늙은이, 동남아에서는 젊은 사람. 김 씨는 한국에 있을 때 늘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8세면 사회에서 한 발짝 밀려난 느낌이 들고 취업도 어렵고 어디 가도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태국으로 간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8세의 그는 그곳에서 젊은 사람 취급을 받았고 주위엔 7080대 외국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으며 걱정했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햇볕이 많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진 거죠. 핵심 교훈. 은퇴 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려면 신체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젊게 만들어줄 환경을 찾아가세요. 사만국에서는 혼밥, 동남아에서는 커뮤니티. 은퇴 후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한국에서는 퇴직 후 혼자 밥 먹고 만날 사람이 줄어들면서 점점 고립되죠. 하지만 김 씨는 동남아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모임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는 태국어 강좌나 요가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다고 소외되는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퇴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핵심 교훈.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극복하세요. 3. 결론.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김성준 씨는 이제 68세입니다. 10년 전 은퇴 후 무너진 삶을 살던 그는 지금 동남아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몸소 경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살고 싶나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면 한 번쯤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젊음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현실적인 준비. 김성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은퇴 후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마치 꿈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은퇴입니다. 그렇다면 동남아, 이민이나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경제적 계획.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은퇴 후 해외로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동남아가 한국보다 생활비가 저렴한 것은 맞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떠나면 금세 돈 걱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경제적 준비를 위한 핵심 전략. 한 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라. 예를 들어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생활비는 약 15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대비하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준 씨도 한국에 집 한 채를 남겨두고 임대 수익을 확보한 후 떠났습니다. 초반 정착 비용을 고려하라. 주거비, 비자 비용, 건강보험 등을 고려하여 최소 23년간의 자금을 여유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 건강관리 의료 시스템과 생활 습관을 고려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는데 건강이 악화된다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건강을 위한 현실적 준비. 현지 의료 시스템을 조사하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는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아 한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유지 습관을 들여라. 김 씨가 은퇴 후 건강을 되찾은 이유는 운동하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고 걸어서 시장을 다니고 수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났죠. 해외 보험 가입을 고려하라.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현지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작은 병원 진료비도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 건강을 지키려면 의료 시스템과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다. 3. 정서적 안정. 새로운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만들기.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을 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면 결국 외로워지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현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태국 치앙마이, 필리핀 세부,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등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 은퇴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인 모임, 골프 동호회, 요가 수업, 현지 언어 강좌 등에 참여하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라. 동남아에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나치게 한국인 커뮤니티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해외에서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럽더라도 가족과 단절된 삶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을 방문하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가족과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된다. 한국인 커뮤니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지인과도 교류해야 한다. 5.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의 문제다. 김성준 씨는 58세의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졌다가 동남아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났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겠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젊음을 되찾을 수도 있고 더욱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나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